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희라고 합니다. 이름은 이름은 좀 좋은데요. 사람은 별로 그닥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그 중국에 있는 탈북자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 10분간 해달라 해서 올라왔는데, 부산 한 끝에서 왔습니다. 새벽에 차를 타고 왔는데 서울은 이렇게 추운 줄 몰랐습니다. 왔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망토를 살포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중국에 혹여 갈 일이 있는가 싶어서 중국의 비위를 안 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줄 몰라서 왔으니까 이제는 중국은 다 갔습니다. 네. 애초에 중국 갈 생각도 없고 중국의 비위도 맞출 이유가 없는 우리 탈북민들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리고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중국에 대해서 반중 감정이 생겼는가? 자기네들이 반한 감정을 가져가지고 유코들 다 막았잖아요.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탈북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당하고 살았습니다. 거의 30여만 명의 탈북민들이 중국에 와서, 탈북자들이 중국에 와서 인권 유린을 당했다는 것이요. 오면서 바로 저희들은 꽃같은 나이에 오자마자 말도 모르는 중국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신매매 걸립니다. 인신매매 걸리게 되면 아가씨들은 한 2만 위안에서부터 1만 위안까지 이 정도에 팔리고요. 조금 좀 결혼한 사람들은 한 5천 위안씩 팔리고, 그리고 2천 위안까지 이렇게 팔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저 역시 그런 피해자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와서 저희들은 중국에 와서 아이를 낳고 열심히 살면 배고픔을 달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배는 고프지 않았지만 무엇이 고팠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유가 그리웠습니다. 매일 매순간이 지옥이고 악몽 같았습니다. 구성이 되면 구성이어서 대검거 선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뭔가 조금만 좀 이유가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북송시킵니다. 그런 속에서 매일매일 살다가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이를 낳아서 20일 만에 중국 공안이 닥쳐들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닥쳐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아이 낳은 지 20일 만에 20일밖에 안 됐으니까 북한에 북송은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4살짜리 아들이 보는 데서 제가 손에 수갑을 차고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럴 때 제가 울면서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팔려와서 늙은 노모 모시고, 그리고 정신을 어린아이 정신밖에 안 되는 내막염에 걸린 시험을 거둬주면서, 그리고 당신네들이 핏줄을 이어서 여기서 열심히 잘 살겠다는데 무엇이 잘못돼서 우리를 붙잡아 가냐, 통탄을 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땅에 몸을 뒹굴면서 태를 치면서 울었습니다. 4살짜리 저희 아들은요, 우리 엄마를 붙들어 가는 당신네들 내가 크면 권총으로 다 쏴 죽일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제가 북한에 끌려가서 온갖 북한 인권의 그 유린의 현장을 목격을 하고 3차례 강제 북송을 당하고 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랬는데요, 그것이 어찌 저 한 사람만이 일이겠습니까? 저 한 사람만이 당하는 비극이 아닙니다. 수많은 탈북자들이요, 중국에서 살면서 오늘이면 내일이면 하루가 지옥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달에 한 탈북민이 정말 중국에서 인권유리를 당하면서 남편한테서 얻어맞아서 피투성이 돼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발 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선을 잡아서 데려오던 중에 공안에 붙들렸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찼습니다. 아이를 낳고 20여 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언제 한번 중국인들에게 인간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폭행하고, 그리고 모자라서 이 갓나 새끼 네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북한에 붙들어서 보내버리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는데 오던 중에 또 공안에 붙들렸네요. 그래서 사람을 내세워서 중국 공안들과 전화 통화를 수시로 해서 간신히 빼내오긴 했습니다. 돈을 인민폐로 2만 원을 주고 뽑아왔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보 상황이라기보다 그 비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끝내 그 사람을 뽑았는데 무서워서 한국에 못 오겠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빼서 지금 안전가옥에 지금 대피시킨 이런 상황인데요. 그것이
그 사람이나 저나 아닙니다. 이 땅에 온 3만여 명의 탈북민들과 그리고 30여만 명, 20여만 명일지 30여만 명일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탈북자들이 지금 중국에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고 자기가 아이를 낳아주고 중국에 대를 낳아주고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중국 정부가 저희에게 돌려주는 그 대가입니다. 결국은 저희 아이는요 4살 때부터 중국 공안을 경멸하면서 우리 엄마를 붙들어 간 우리 가족을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한 그런 중국을 자기 조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데려와서 지금 해군 부사관 면접 지금 시험까지 봐놓고 지금 체력 검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는 우리의 아이들, 우리 탈북자들이 몸을 빌어서 나온 그 아이들을 데려와야 되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자들의 인권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 중에서 누가 탈북자들을 대한민국으로 오라 손 내민 사람 누굽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 강경 정책을 펼쳤는데 그리고 중국에 있는 그리고 북한에 있는 자유 대한민국 자유를 그리는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으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 너무나도 존경하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랬는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저희 탈북민들이 망명을 논하냐 아니면 죽음을 선택을 하냐 이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망명을 가야겠습니까? 네,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해란 박사님께서 또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세금, 우리의 혈세, 우리의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가? 북한을 살찌우는 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통탄스럽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온 가족을 굶겨 죽이고 이 땅에 자유를 찾아온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탈북자로서 더 이상 중국에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우리의 혈세 가만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꽉 채워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면서 탈북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유는 승리할 것입니다. 정의는 승리할 것입니다.